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정학규입니다. 먼저 브리핑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노광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민선 8기 시정 목표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응답과 시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출범 언론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노광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하십니다. 오늘 날씨도 아침에 걷다가 버스도 타고 하니까 날씨가 오늘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10년도 시간이 더 지나서 시장으로서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와서 보니까 오랫동안 배웠던 여러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얼굴이 익숙지 않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선은 저희들도 어렵게 민선 8기가 시작된 만큼 애정을 가지고 저희를 조금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미 취임사나 또 인수위가 종료되면서 대략적인 것들은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아직 이제 시장에 취임해서 구체적인 업무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고, 또 궁금한 것에 질문을 듣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의 중간에 뭐 방침이 있고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제가 이거는 다 생략을 시키고, 다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민과 행정과 시의 미래상을 저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아무리 정치가 잘 되더라도 결국은 거기 있는 시민의 수준과 저는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전남의 정치 1번지 순천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 품격 있는 시민들을 제가 잘 모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 발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청렴도나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떠나서 제가 선거 과정과 여러 가지를 살핀 내용으로는 우리가 펴고 있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 눈높이에 지금 못 미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을 펴야지만이 이렇게 수준 있는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순천시의 시민을 모시는 자세 아니겠느냐, 그렇게 됐고요. 이렇게 품격 있는 시민과 신뢰받는 행정이 합쳐지면 우리가 하는 행정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창조하는 도시로 우리 순천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표준을 세워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가정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정원까지 성격을 될 수 있게 행정을 세워주신 전임 시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얼굴이 좀 뜨끈뜨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정원은 우리가 고유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해놓은 것을 베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결국은 생각도 수입을 하고 제도도 수입을 하고 하는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로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도 우리가 펴고 있는 행정이 세계로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국가정원이 1호가 되고 이것이 울산에 지금 국가정원 2호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표준을 세웠지 않나 싶고, 앞으로 전 분야에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 공약들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만이 아니고 이제 업무보고를 조금 더 추진해서 받고, 또 의회와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하면은 어른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박람회 문제, 원도심에 대한 시청의 광장을 조성하는 문제, 또 중앙시장을 정리하는 문제, 또 언더패스를 하는 문제, 또 쓰레기 처리장을 산단으로 옮겨서 광역화를 꾀하는 문제, 또 신도심의 스타프리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문제, 또 신대천에 물을 끓이드는 문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연양들의 새로운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이 됐든 물에 관련된 시설이 됐든 이런 걸 들어오는 문제들은 오늘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여쭈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 조금 더 의회와 조율과 또 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리가 잡으면 그때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시장으로 취임해서 첫 인사를 드린 만큼 이 정도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고 지명을 받으신 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몇 점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기장 기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기장 기자입니다. 네. 민선 8기 시장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시장에 대한 사회밖에 안 돼서 다른 질문을 상황이 가능해서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정 철학이나 시민 공무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인류 손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류라는 말로 확정을 하긴 했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창조, 창의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데서 이미 많이 사실은 써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류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그냥 단순한 시정 구호가 아니고 제가 시정을 끌고 나가는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이기장 기자님이나 저 같은 세대가 살았던 때는 아마도 산업화와 민주화가 혼재된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때로는 힘도 들었지만 일자리도 많았고 자기가 노력하면 사실 이룰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꽉 짜여진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요즘에 소위 MZ세대로 얘기하고 있는 이 젊은 분들은 사실은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맞는 국가와 도시의 모습은 과연 뭐겠는가. 그랬을 때 지금 아마 어떤 언론인들께서는 익숙하고 어떤 언론인들께서는 익숙치 않는 용어들이 뭐 AI니, 빅데이터니, 메타버스니 뭐 이런저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화가 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이 제가 시정을 끌고 나가는 철학이고 오늘 보여준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지금의 모든 것들을 봉융합해서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결국은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해야 될 것이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을 뵙기 전에 10년 만에 간부회의를 처음 해봤고 바로 전에는 읍면 동장님들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저도. 왜냐 그러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친절할 리가 없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조금 결여졌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시정 철학은 결국 우리가 인류가 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지금 1등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뭐를 한다를 하더라도 우리가 표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끌고 나가야지만이 되는 일이고, 지방행정은 국방과 외교는 없지만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님들 달갑지 않게 여긴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토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때마다 막히면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승훈 기자님. 네, 이승윤 기자입니다. 먼저 10여 년 만에 다시 순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신 노광시장님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순천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일색인데 무소속 시장으로서의 의회 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 하고요. 또 1조 7천억이 넘은 1조가 가까운 순천시 예산을 쓰고 있는 순천시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데 이 역시 무소속 시장으로서 여당,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이승윤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당 공천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소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우리 의원을 거치신 우리 이정철 기자님도 계시지만 저도 위원장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과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의회의 입장만으로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부딪혔을까라는 것들이 아마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저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고 또 지금은 이제 시를 끌어나가는 바 같은 이제 축들이 되어 있지만 또 제가 지역에서 위원장을 하고 이럴 때 또 다른 관계들로 서로 뵙고 그랬었기 때문에 의회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과거의 제 위치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취임식하고 오자마자 가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 올리는 게 조금 새로운 관계들을 정립해서 시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의회도 지금 오늘 이제 상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협조하자면 협조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고, 정명 의장님께서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또 저하고도 과거에 정적인 견해들을 뭐 크게 달리하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또 의회 본연의 임무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마 크게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고요. 소병철 지역 민주당의 위원장님과 이제 국회의원과 관계도 사실은 대부분이 관심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되고 먼저 연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상당히 긴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나이로나 과거에 했던 제가 직업에 대해서는 후배지만 정치로는 제가 10배를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2년 후에 국회의원을 어떤 사람을 뽑을지는 시민들의 몫이고, 우선 당장은 저에게 처해 있는 현안 문제가 정원 방란으로부터 굉장히 많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께서도 할 말이 있고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자는 게 다 뒤로입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놓은 이유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서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자. 저는 시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 아마 시민들께서 안심하시고 그러시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시의회와 관계도 왜 당연히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뭐 위조할 고조할은 제가 다 보고는 못 드리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잘 협조해서 실을 잘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의 문제는, 이것도 정말 제 운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장을 두 번째 할 때가 무소속 시장이었고, 당시 정부가 지금처럼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시는 정부였는데, 그 정부로부터 2013년 정원방안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정말 무리 없이 잘 풀어져 나갔습니다. 중앙정부가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제가 지금 수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시는 정부에 뭐 대통령을 뵙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조수진 최고위원이 순천을 방문해서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제가 이정현 전 대표하고도 만나서 나눈 대화와 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원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정략적으로 상당히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 김성준 실장을 우스갯소리로 급이 너무 높지 않느냐도 얘기를 했지만, 장관 여기서 단순하게 지금 민원 처리나 시키려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지금 중앙국회와 중앙부처에 지금 투입을 해서 출장을 내보낼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주 다양한, 저도 이제 그동안의 정치 경력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제가 박병석 의장하고 같이 꽃다발 들고 연입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두루 제가 국회의원은 하도 많이 떨어져서 안 됐지만, 이분들하고 뭐 딱 막혀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이성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이성각 기자인데요. 그 인수위 정책 권고 1번이 공동주택 인허가 승인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민선 7기 공동주택 승인 건수가 세대수로는 민선 6쪽 한 2.4배 정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도심 경관 이런 거에 대한 지역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인수위가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라남도에서 건축이나 경관 심의가 이미 통과된 것들이 있는데 순천시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도시장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포함해서 정책권고 1번에 대한 윤석 8기의 의지나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떠신가요? 이 부장님, 사실은 이게 자칫 말 잘못하면 전임 지금 지도부하고 싸우는 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민감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수위가 이걸 1번으로 해갖고 저한테 줄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는 정원박람회 잘 해라, 이렇게
먼저 줄줄하는데 이걸 일본으로 해서 줬거든요. 이걸 순서를 정하고 위주얼 구조를 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공동주택 강화를 얼마 전에 3.3 만국지구가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당선자 신분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허가 요건이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상당수 저는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이거를 바라볼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인수위는 저한테 요구되는데 3.3 만국지구와 함께 지금 동천에 교각을 놓으면서까지 시설되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조례동에 39층을 올리겠다고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3.3 만국지구는 지금 대법원과 지금 1심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일도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을 저도 들여다보니까 화가 엄청났습니다. 사실은 담당 몇 분들은 보고를 받고 제가 굉장히 질책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감사원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두 번째는 입주하실 지금 받고 지금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만국지구 판결문을 보니까 예컨대 그 환경이나 교통 영향표가 좀 문제가 있었더라도 어떤 사실이 완성되면 이거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보다 이걸 유지하는 게 편익이 큰 경우에 하는 판결이 사전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이걸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라고 한다면 사전 판결도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쉽지 않는 일 같다. 그러면 저희를 우리 시가 받았으면 어찌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이제는 취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깊숙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다. 우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천에 교각을 놔서 아파트가 짓고 있는 부분이 그 전제는 이미 입주가 돼 있는 순천호 본가 이편한 세상에 다리를 놓을 때 기부천합 과정을 거치는 도로 건설과 시에서 땅을 사서 제공해주는 부분이 과연 이게 결재를 득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누구 판단인가도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사권은 없지만 정말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만일 경우에 이거는 수사기관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발을 의뢰할 지금 의향도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 내용을 보고 있다. 그리고 동천에 교각을 놔서 저 교통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과정을 보면서 교통영향평가 전체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지금 조례동에 39층 허가가 난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우리 시의 공무원들 의견은 이렇게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 교통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과연 중간에 이 평가위원들이 무슨 잣대로 이제 정형화도 안 된 땅에 저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게 도까지 이게 통과되고 시에서 지금 이제 이거 해주냐 마느냐 문제까지가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 이성각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거기가 그 엄청난 건물이 들어섰을 때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봉화터널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적은 이 도로 사정, 협소한 도로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것인가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평가위원들의 소위 법률 용어로 자유재량 행위로 엿장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의견을 내거나 규정이 있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속재량 행위였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것이 만일 경우에 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요 위원들은 공무원에 추분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준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잘 살펴서 우리가 수인하거나 인내할 수 없는 범위가 된다 그러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외부 기관에 의뢰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물어보신 대로 2.4배의 집합 건물에 대한 인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후임 시장에 와가지고 전임 두 분의 시장님들이 해놓은 것들을 뒤를 캐는 것과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언론의 많은 부분이 보도가 되고 또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1번으로 앞으로 이 집합 건물에 대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피고 해서 시장으로서의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김학성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성 기자님, 지금 최준 씨가 내부 청년도랑 내부 청년도가 최하위를 몇 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신규 직원들 간에 융합이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참, 이 청년도는 진짜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5등급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세 해나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시장이 막 어마어마한 소리를 한다고 이게 좋아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먼저는 제가 아마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과 내용을 봤지만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뚜렷하게 무슨 막 전국 흔들릴 만한 무슨 사업 처리될 일이 생기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외적으로 이랬을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인수위원회 구성하는 걸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왜 신세진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인수위의 구성부터 굉장히 제가 몸을 조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쪽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에 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이리저리 하고 싶은 것들을 인사권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다가 보면 선거 때 누구랑 가까운가를 찾게 되고 또 부탁을 하게 되면 또 그 양반이 부탁하는 것들을 거절을 못하고 이런 악순환을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제가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제가 1년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요 청년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단히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된 뼈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제가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KBS 이성각 부장님도 여쭈셨지만 이런 수많은 공동주택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소리와 이거를 관련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지금 형성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선 제가 간부회의와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드렸던 말들이 우선 제가 변할 테니까 여러분들 변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업무 보고를 앞으로 쭉 받아가면서 상당히 제가 기준을 여러 가지를 지금 세울 생각입니다. 세워서 조금 뻑뻑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불명예는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번 뭘 받으면 페널티를 물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보다 시장이 제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변한 정도만큼의 직원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MZ 세대들과 융합은요, 사실은 공직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기업에서 다 지금 얽혀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우리 35세 미만의 직원들을 연구와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좀 하려고 뽑아서 보니까 605명 정도 됩니다. 600대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문제도 일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건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고 우선 팀장, 과장, 국장들의 지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공부는 생전에도 안 하고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과연 MZ 세대들한테 업무 지휘를 하고 지시를 했을 때 이게 먹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식이 좀 되시고 공부도 하기 싫고 다른 것에 관심이 더 계신 간부 진영들이 엄청 고생을 할 겁니다. 초반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세상에 종이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를 MZ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도 우리가 강화를 하겠지만 특히 팀장급 이상의 업무를 지휘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를 주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오늘 아침 간부회의부터 종이에 써와서 읽는 것부터 안 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고 저도 지금 MZ 세대 같은 아들들이 있는 아버지로서 집에서 소통해봐도 여러 가지가 그런데 공직에서 공무로 소통하는 것은 훨씬 더 기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지난번 인수위 때 질문을 못하신 분 위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경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라강성 서경 기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산단적으로 조성해서 강력화하겠다라는 말씀 두 번 해주셨는데요. 생각하고 계시는 후보지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이제는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 전반에 있어서 시장님의 생각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말해야 됩니까? 광양은 소각장이 없어요. 광양은 매립장만 있고 여수는 매립장도 2개 있고 소각장도 있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부터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아야지 광역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상황은 어떠냐? 우리는 당장 내일 쓰레기 이고 있어야 되냐? 이것도 당연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산단으로 가겠다고 해서 너무 빨리 서두르면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광역화를 할 바에야. 그래서
이런 정도 파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업무 보고를 좀 받고 저도 업무 보고를 이제 좀 받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서로 파악된 두 분 다 새로운 분이 지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논의를 우선 먼저 좀 해볼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1. 부지는 산단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매립장에다 시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데는 이미 30년, 40년 전에 이 문제를 부딪히면 시청 앞에다 지었거든요. 시청 앞에다가. 그러듯이 생각은 굉장히 열려있다. 다만 제가 굳이 산단으로 더 가고 싶은 이유는 광역화를 하면 비용 50%를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면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이 시설이 적자리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광역화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3천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더라도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어디 산다는 확실히 간다. 또 광양과 여수원이 이런 얘기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 못 올리는 걸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김민재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거들수의 김민재 기자입니다. 시장님은 어차피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으나 좀 구체적으로 네? 시장님이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포지션에 대해서 약간 중복될 수도 있으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정현 전 의원하고 자주 만남도 가지시고 김성중 실장을 서울로 보내서 중앙정부하고 좀 특히시 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시장님 실사부시 정신에 입각을 하여 지역에 좋은 일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물어본다면 이제 결국은 중앙정부도 다음 총선에서의 포지션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그럴 때 이정현 의원이나 국힘과 특hin실이 단순히 중앙정부와 도도부 역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총선에 상생하는 구조가 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시죠? 네, 이재명. 이재명. 순천 국가정원에 대해서 시장님 과거부터 좀 뭐랄까 돈이 되는 노드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노드법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국가정원 조직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거하고 신대지구 스타필드 유치와 같은 대기업 참여 민자 유치가 앞으로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관광문화산업에도 BTL이나 BPO 같은 적극적인 방식도 포함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국힘으로 입당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얘기 드리면 다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총선이 이제 한 2년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지금 내분으로 난리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여당이 국힘도 난리입니다. 솔직히 지금 뭐 대표하고 싸우고 난리고 우리도 뭐 당대표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중앙정치에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으로서는 아까 저는 국힘과 연대해가지고 뭘 한다든가 국힘에 입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순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SNS도 올렸는데요. 그리고 가랭이사를 끼어나가서 순천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악마 같은 사람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정당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말고 하는 것은 뭐 언론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시고 그러셨던 모양인데 그런 얘기들을 한 번도 오간 적도 없고 저도 그거를 심도 있게 고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원에 특히 이 조직의 문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도 아마 도의 인사들이 진행이 되면은 인원도 전에보다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보도자료를 냈지만
일단은 백운석 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또 그분하고 호흡이 잘 맞는 과장님들을 선발을 해서 또 그 본부장과 국장들하고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팀장들로 선발을 해서 팀을 어느 정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하고 마찰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 됐으니까 팀원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조금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먼저 할 그럴 생각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박람회 중간에 뭐 1년 됐다고 가버리거나 그 다음에 뭐 나무일처럼 우리의 기름처럼 이게 돌고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게 또 도 일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통제와 함께 영향력을 발휘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스타필드 유치에 대해서는요. 지금 광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수도 하겠다는 거고. 저는 요 그룹에 또 중앙정부에 좀 도와줍사고 내는 것이 단순하게 순천에 지금 스타필드를 해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기업이 이 스타필드 같은 소위 뭐 스타필드 여러 가지 지금 변형들이 생기다 보니까 스타필드 시티도 있고 스타필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종자 와서 예산이 수천억이 자기들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업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을 당연히 기업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후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이 신도시가 결국은 순천, 여수, 광양의 꼭지점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도시만의 소비군을 가지고 이 대기업이 수천억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옛날에는 행정이 정치가 나서갖고 지역 통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영원함의 통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밀접한 관계들 그리고 세계 도시의 통합 문제들 또는 옆에 있는 시군까지들을 남해안권 전체를 봤을 때 지역 소멸에 지금 처해 있는 요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이제 나서야 된다. 이들만 아닐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당신들이 역할을 좀 해달라고. 우리도 지자체에서 우리 재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협조할 것을 하겠다. 이게. 그리고 도나 또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그냥 우리 얘기를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 여기까지만 우선 좀 하시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전만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예. 인선 8기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가대원에 있는 현충탑. 현충탑. 시장 가보셨죠 혹시?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쪽 관련해서 일을 좀 하게 됐는데 외부 보훈단체나 외부 인사들이 좀 보고 그것을 보고 참 우리가 보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어떤 점에서요? 민망한 시설? 현충탑이라는 그런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거가 좀 웅장하고 위대하고 뭐 국가적으로 자기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까지는 없을지라도 너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나는 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시장께서 보시고 느끼신 점은 있다면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시설이 초라하고 이런 느낌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민망하다는 말씀을 우리 전만호 기자님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여기가
6.25 참전 호국 용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우리는 이 현충 시설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은 같이 모시지 않았을까? 박항래 열사가 3.1운동 때 연자를 위해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정말 모진 옥고를 치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름은 거기에 왜 없을까? 저는 오히려 현충탑에 앞으로 우리가 현충,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을 우리가 떠받드는 거라면 이런 분들도 여기에 추가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오히려 했고 실무자들과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죽두봉에 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소위 미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들이 그때 시대의 감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고 또 때가 돼서 추모하고 하는 데서는 그 외부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지금 원로로 계시는 보훈단체 분들의 감각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후손들도 현충을 하고 추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설에 거기가 있는 것이 오늘 보기에 좀 민망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지만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더 웅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됐죠? 두 분 다. 두 분 다 하겠습니다. 저쪽 안병호 기자님 먼저 해주시죠. 세 분, 네 분 드셨으니까 네 분 다 하십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짧게 물어보십시오. 짧게. 예, 시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도뉴스의 안병호 기자입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우리 무소속 우리 시장님으로서의 시의회 관계를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으신데요. 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가 주장하셨던 100만 원 경제 대전환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상기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당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못 하시겠다라고 주장하셨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의회와 협치와 합치를 통해서든 이 부분을 해낸다고 한다는 것이 아까 소개하셨던 시의회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겠느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면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인수위에 때도 보셨겠지만 유독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던 걸 상기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인수위에서 공고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이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금 지역의 계획 경제 전환에 대한 있고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으로서의 철학이 안 보이더라 이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안 기자님 1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800억을 구해다 주시면 제가 당장 풀어드릴게요.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몇몇 의원들께서는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올라온 부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게 궁금하긴 저는 저도 선거 때 제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없고요. 1인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이것이 실력의 차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국비를 마치 끌어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노광규가 시장을 하든 이광규가 시장을 하든 국회의원이 돈 가져다 줘서 요거 지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 됐든 뭐 생활보전금이 됐든 뭐가 됐든 100만 원씩 나눠주는 몫으로 위에서 돈 가져오면 그거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줘야지. 근데 아까 인수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인수위 공고는 우리가 기본적인 재원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세제가 중앙으로 집중돼서 교부세 형식으로 뒤로다 돌아오는 구조기는 하지만 우리도 별도 낯짝이 있다고 이 정도 호남의 3대 도시 어쩌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낯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소위 재정 자주도도 그렇고 재정 자립도도 그렇고
얼굴 듣기가 좀 뜨끈뜨끈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박람회도 앞두고 돈 들어갈 때만 수도 없이 지금 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 머리로, 제 예산에 대한 상식으로는 2,800억을 만들어낼 만한, 제가 시장에 진짜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돼요. 근데 이 앞전 선거 과정체 얘기처럼 민주당이 2,800억을 중앙에서 가져오면 저도 바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주겠습니다. 근데 중앙정부로부터 2,800억 못 가져오는데 시에 지금 기존에 짜여진 여러 사업들을 포기하고 요 1인당 100만원씩을 줘라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로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인수위 이번에 공고사항 하나도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 왜냐하면 본회사에 끝나고 이제 추경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2,800억이 어디 지금 순천만 갯벌에 묻어있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어려운 데가 소상공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임 시장 때도 적지만 소상공인한테 쪼개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집행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서 집행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소상공인 부분을 우리가 뭐 소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천이요, 자영업자들이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은 10%에서 15% 내에 있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근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한 20% 되는데 순천은 얼마냐? 30% 가까이 됩니다. 이 자영업자 비율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임 시장이나 저나 돈 왜 안 나눠주고 싶겠어요? 과연 이것이 그럴 만한 재원이 있는데도 봐야 되지만, 이게 순천 상품권이라고 무턱대고 선거 때 막 얘기들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럴 이 재원 조달 방법이 되느냐. 제가 상품권 방법, 제가 발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가 완전히 돈을 다 2천 몇백을 내놓고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다 승인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두 가지 다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컨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이 작고 철학이 없다 이렇지는 않고, 지금 인수위에서 여러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정리를 했지 그것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짤막하게 연락하십시다. 예, 송민석 기자님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신문의 송민석 기자입니다. 국가정원이 이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데 관련 콘텐츠 구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홍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최고의 홍보는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여기 순천에 오셔서 정원 박람회를 축하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조수진 최고위원 오셨을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답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답변을 못 받으셨으면 다시 한번 이제 뭐 요구를 하던지 뭐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께는 직접 못 들었는데요. 주변을 통해서 들은 것은 참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원수의 일정이라는 것이 그때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뭐 한 10달 후에 일을 지금 이제 며칠 날을 꼭 하면 참석하게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간에 보령 머드 축제를 대통령이 가세요. 보령에 국비가 좀 지원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령 머드 축제인가 어떤가도 아마 지역 행사에 다니신 것에 대해서 참모들이 조금 이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의사는 내가 움직여서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처음엔 격 따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것을 제가 그냥 전해 들었어요. 이게 뭐 직접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통령이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거는 청와대, 의회, 행정각부를 다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 콘텐츠에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정원 박람회에 관해서만 따로 요것만 언론 브리핑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지금 막 이렇게 막 여러 다양한 분야에 심도 있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요 정원 박람회 관련하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언론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도가 지금 새 인원들이 와서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도와 중앙정부의 요청에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고 그러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정중훈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순천만 교량구에 대해서 그때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지금 풀어져서 지금 순천만 갈대밭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특히 문제가 순천만 교량구가 지금 가설교량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직선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 도로를 통행을 했을 때 관광객들하고 했을 때 나찰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교 쪽에가 지금 기업자식으로 양쪽 다 꺾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그 약간 직선화하는 데 대해서 현장 한번 가지고 생각 한번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고 계십니다. 의향이 아니라 당연한 현장 가봐야죠. 가보려면. 네. 그리고 그 인근에 교량교는 우리 서병철 의원이 해결을 공을 세우신 제품입니다. 사실 그 전에 해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현직 시간이 됐으니까 현장 가보고 또 동네도 그쪽 동네시고 그러시니까 그때 정 기자님도 한번 현장에 오시고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종필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도 섭섭 안 하시겠죠? 예. 장소 옮겨서 한번 하시겠죠? 정원 관련돼서는 나중에 따로 종합적으로 불평을 할게요. 그래서 최종필 이사님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그제 페이스북에 시장은 도지사 보호가 아니다는 말을 써서 또 사람들이 역시 또 시장이 강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순천시 예산 주면은 예산 올리면 또 깎아서 내시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장님도 많이 좀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시장이 앞으로 그 시장을 운영하시면서 시장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실 것인데 앞으로 어떤 시민들 사이에 시장님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가장 기분이 상할 것 같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주된 겁니까? 뒤에 게 주된 겁니까? 페이스북은요, 제가 서동욱 의원께서 의장이 되셨기 때문에 순천 이제 의장 후보가 됐죠, 민주당에. 20년 만에 도의 의장 후보가 되는 것은 당연히 제가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선배 정치인으로서 축하를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서동욱 의장도 왜 여러 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도의 의장까지 되셨으면 제가 이 지방자치를 떠난 지가 10년이 돼서 똑같은 관계로 오고 인구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이 전남에서 작은 권한 가지고 의전에 품잡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를 당신이 한번 풀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은 도지사 포화가 아닙니다. 민족 정당성도 다르고 부시장이 여기 계시지만은 부시장 임명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칙을 제가 짚어준 겁니다. 원칙을.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정책 예산에 대한 분배들이 있어요. 그게 노감이가 멍청이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겠습니까? 순천시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50억도 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전라남도 다이아몬드 시군 몇 개 되지도 않고 군 따위는 다 쭈그러지고 있는데 어디다 예산을 줄 거예요? 이제 지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걸 해달라 이런 얘기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는 저는 대단히 갈등 요소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비난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시장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10년 만에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떨어뜨리는데 시장을 이렇게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유들유들하고 그냥 안 되는 것도 예스, 되는 것도 예스하고 이렇게 시장하라고 저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 이건 아니다, 이게. 저는 이 판단이 더 크지 않은가 싶거든요. 변화는 아픕니다. 저도 들어가다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났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변화는 고통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거직으로 뽑힌 제가 좀 감당을 해야지만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이야 그렇지만 시정을 보시면서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하실 텐데 제가 잘 헤아려서 시민들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고려해서 시정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최 기자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잘하랍니다. 오늘 이 정도 아시죠? 12시 됐으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중간중간 아까 박라인부터 현안 이슈들은 꼭지들을 모아서 언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변화를 깼기 때문에 시정이 좀 박람회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차는 명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